자, 지난 시간에요. 저희가 같이 했던 거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 우리 뭐에 대해서 했냐면 돌림힘. 돌림힘은 힘이 아니기 때문에 단위 뉴턴 쓸 수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돌림힘이라고 하는 건 단지 물체를 회전시키는 뭐냐면 능력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정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해. 물체가 이동하지 않아야 되고 회전하지도 않아야 돼.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은 알자 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알자 힘이 0이면 물체가 정지되어 있을 때 정지하지 않아. 그래서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은 알자 힘인데 알자 힘도 0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시키는 건 돌림힘인데 그 돌림힘도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받는 알자 힘이 0인 상태를 우리가 힘의 평형, 돌림힘이 0인 상태를 돌림힘 평형, 이 두 가지 평형이 동시에 만족해야 실제로 물체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는 상태를 무슨 평형? 역학적 평형. 역학적 평형. 됐어. 그래서 역학적 평형이어야 실제로 물체는 완벽한 정지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체가 움직이지도 않고 회전하지도 않는 이런 물체들은 완벽한 평형인 역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 돌림힘은요 반드시 받침점, 회전할 때 중심축을 받침점이라고 그래. 그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 작용할 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데 그때 돌림힘이라는 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다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곱한 값으로 단위는 반드시 뉴턴 미터만 된다. 줄 같은 따위는 쓸 수 없다. 줄은 1과 에너지만의 단위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네가 숙제해온 것 중에 오뚜기 그림 찾아가. 숙제를 제대로 했으면 오뚜기 그림이 있었다는 게 확인되겠죠? 35페이지에 14번이요. 자, 14번에서 물체를 회전시키는 그 돌림힘이 우리가 에어컨을 바꿨잖아요? 근데 에어컨에 리모컨이 잘 안 들어요. 오, 그거다. 이요. 중앙대가. 에어컨이 두 개나 있어. 너네 여름철에 절대 춥지는 않을 거야. 저거 두 개 다 틀면 너네 다 얼어 뒤질 거야. 춥지는 않을 거야. 덥지는 않을 거야. 덥지는 않을 거야. 어디서 지적질이야. 한 살도 모르는 새끼가. 그러니까 어이가 없네. 자, 거기 오뚜기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오뚜기가요 바닥이랑 닿아 있는 이 점을 회전축으로 해서 얘가 회전할 거예요. 근데 얘 무게중심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재셔야죠. 그거 루트 아닌가요? 뭐라고 개소리라고 그러는 거야. 자, 힘하고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수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수직이죠. 네. 이렇게 되는 게 수직이 아니죠. 납득이라는 걸 좀 해라. 그렇죠? 작용하는 힘하고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무조건 수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으로부터 받침점으로 힘과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수직하게 만드셔야죠. 이게 물체를 회전시키는 돌림힘의 거리라고요. 그게 한 칸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1cm라고요. 됐어? 자, 이 오뚜기의 무게는 20N이고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1cm인데 용기롭게 이걸 그냥 1cm로 계산하는 건 뒤지겠다는 얘기죠. 0.0. 0.01 단위 맞춰야죠. 0.01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작용한 돌림힘이 0.2Nm예요.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이탑에 그대로 있는 문제를 가져다 드린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돌림힘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시연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한 문제 중에 하나가요. 막대기에 추가 매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 41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41페이지의 2번 문제에 막대의 무게를 있다고 해야 될까 없다고 해야 될까 거기 써져 있지 않아서 저도 문제를 봤는데 거기 천정으로부터 막대가 정확하게 가운데에 양쪽에 물체가 매달려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물체의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겠고 여기에는 또 막대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달려 있어서 여기는 막대 한 칸 떨어진 곳에 추가 4개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3칸 떨어져 있는 곳에 추가 1개밖에 안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는 돌림이 평형이 될 수 없는데 돌림이 평형이 됐잖아요. 길이비가 1대 4기 때문에 매달려 있는 게 3대 1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4개 매달려 있고 여기 1개 매달려 있는데 균형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거 말고 이쪽에 작용하는 힘이 또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막대에 무게가 있다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어. 그래서 얘는 막대에 무게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랬을 때 왼쪽에서 잡아당기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돌림힘이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는 시계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돌림힘이 있을 텐데 이때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양쪽에 있는 1번과 2번의 시계 방향의 돌림힘의 크기와 같아서 돌림의 평형이에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굳이 오빠 왜 그 뒤에 앉지? 여기 앞에 자리가 있는데? 지랄하고 앉아있다. 자, 그랬을 때 한 칸 떨어져 있는 곳에 추가 4개 있으니까 한 칸 곱하기 추 4개.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요. 전체 막대 가운데일 거야. 자, 이 막대는 전체가 4칸짜리니까 2칸 떨어진 곳, 이 받침점으로부터 한 칸 떨어진 곳이 막대의 무게중심이겠죠. 그래서 한 칸 떨어진 곳에 X만큼의 무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받침점으로부터 3칸 떨어진 곳에 추가 1개 있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돌림이 평형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4는 x 더하기 3이고 x는 1이니까 막대의 무게는 추 1개 무게랑 같구나.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전체의 무게, 이 실을 잡아당기는 무게는요. 추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6개가 잡아당기는 힘으로 당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추 6개가 당기는 힘이야. 그 추 6개가 당기는 힘이 두 번째 위에 있는 막대를 잡아당기는데 이 막대는 받침점으로부터 양쪽에 떨어져 있는 길이 비율이 1대 1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 막대에 무게가 있다면 이 막대도 무게가 있겠죠? 있겠죠. 그 막대의 무게는 막대의 한가운데 가운데에서 이렇게 작용할 텐데 얘는 정확하게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물체를 회전시키는 돌림힘을 못 줘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막대의 무게는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는 상태를 만든 거예요.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이쪽에서 6개의 추가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니까 오른쪽에도 똑같이 6개의 추가 잡아당기는 힘이 주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추 6개 달면 균형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문제였어요. 가능합니까? 그래서 막대의 무게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을 때 상황 분석하는 걸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는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질문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도록 하죠. 앞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했던 돌림힘이 이런 것들이고 기억하시죠? 이러한 돌림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간이 만들고 있는 도구들이 사실은 돌림힘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다. 돌림힘을 이용한 도구들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의 종류 몇 개? 3개. 3개. 맞습니다.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의 종류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고요? 지뢰고요. 그 다음이 뭐예요? 바퀴, 도르래, 자, 두 번째는 도르래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다? 뒷면이 있다. 요 3가지가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의 형태다. 자, 그 중에서 사실은 도르래도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거다. 기억나니? 그 중에서 우리가 지뢰라고 얘기하려면 지뢰의 구조, 지뢰의 3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되죠? 지뢰의 3요소가 뭐니? 불러. 알고 있잖아? 지뢰의 3요소. 물체에 힘을 주는 작용점. 또 받침대가 힘을 주는 받침점. 또 인간이 힘을 주는 받침점. 이 3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 걸 지뢰의 3요소라고 한다. 그
그래서 질의 3요소는 작용점, 받침점, 힘점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 순서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지뢰를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었어. 그 중에서 스탠다드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걸 일종 지뢰라고 해. 자, 그러면 이제 이종 지뢰 순서 불러봐. 공부 있다 왜? 작용점, 힘점, 받침점. 앞에 있는 두 개 바꾸라 그랬지. 약간 생각하라 그러잖아. 이종 지뢰는 받침점 다음이 작용점이고 작용점 다음에 힘점이어야 돼. 3종 지뢰는 힘점, 적용점. 뒤에 있는 두 개 바꾸라 그랬잖아. 맞아? 이 개놈의 새끼들아. 그래서 뭐야? 작용점, 힘점, 받침점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돼. 앞에 거 바꾸고 그리고 뒤에 거 바꾸는데 왜 어려워? 힘점이 힘을 받는 점인 줄 알았어요. 힘점이 힘을 받는 지점이야. 뭐? 힘을 다 힘을 받는 곳인데 힘을 누가 주는 거냐? 물체에 힘을 주는 지점을 작용점, 받침대가 힘을 주는 지점을 받침점, 사람이 직접 힘을 주는 곳을 힘점이라고 하는데 됐어? 자, 이 순서면 일종지뢰고요. 앞에 있는 순서만 바뀌면 2종, 뒤에 있는 순서 두 개를 바꾸면 3종인데요. 일종지뢰 대표적인 거 뭐하라? 팔. 지랄하네. 팔이야. 그건 3종이야 이 새끼야. 아, 3종. 뭐? 가위. 가위. 일종지뢰의 대표적인 거 가위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르래 중에 무슨 도르래? 음식도를 해. 네. 아, 그러나 그래. 그 일반 도로래 아니야? 약간 제일 일반적인 도로래. 일반 도로가 있어. 그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도로래. 내가 이번 주에 꼭 그 전화할게. 정도는 그 정도는. 쟤네들은 꼭 자르고 말게 내가. 내가 진짜. 아니, 음식도로 냈대요. 도르래는요. 고정 도르래가 있고 뭐가 있다고? 옴직 도르래가 있어. 그 중에서 꼬매가 고정 도르래는 우리가 늘 문제 풀 때 쓰는 그 새끼잖아. 이렇게 물체 달려있고 이거 빙기잖아? 그랬을 때 이거를 지뢰로 그려놓으면 사실은 가운데가 받침점, 여기가 작용점, 여기가 힘점. 그래서 고정 도르래는 몇 종지래? 1종지래. 근데 길이비가 1대1이기 때문에 힘의 이득도 거리의 이득도 볼 수 없어. 단지 힘의 방향만 바꿀 때 쓰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일종지뢰의 대표적인 거 가위도 있지만 사실은 고정도로도 있어. 기억해. 너네 특목고 면접 본다며. 두 번째요. 자, 움직도로래도 있어요. 자, 움직도로에는 뭐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래가 걸쳐져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는 물체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물체에 힘을 주는 작용점이고 내가 이 줄을 잡아당겨서 내가 힘을 주는 여기가 힘점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받침점은 어디 쓸 수밖에 없어? 여기가 받침점. 근데 너네 알지? 모든 길이는 받침점으로부터 재니까 받침점에서 물체까지의 거리가 1이면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가 2라고. 길이비가 1대2이기 때문에 힘의 비는 2대1이야. 그러니까 10N의 물체를 매달면 내가 당겨야 되는 힘의 크기는 5N밖에 안 돼. 맞아. 힘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움직도르래야. 그러면 힘을 반으로 줄여서 힘의 이득을 봤어. 대신에 얘를 1m 올리기 위해서 내가 잡아당겨야 되는 길이는 2m죠. 그래서 얘는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에 반드시 손해를 봐. 하지만 힘의 이득을 보던 거리에 손해를 보던 됐어. 한 일의 양에는 변화가 있니 없니? 없어요. 힘을 줘서 내가 10줄의 일을 하던 물체가 올라가면서 10줄의 일을 하던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지 일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걸 멋진 말로 일의 원리가 성립된다. 되겠어요? 일의 원리가 성립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야, 알아듣게 얘기해. 뭐? 일의 이득이 없는데 왜 만드는 거예요? 일의 이득이 없는데 도구를 왜 씁니까? 적은 힘으로 할 수 있잖아. 결국은 수원성을 만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걸 5년 만에 하냐 10년 만에 하냐의 차이인 거죠. 훨씬 빨리 알죠. 인류를 높인다라는 뜻이죠. 같은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편리함을 위한 거죠. 어떨 때는 힘의 이득 볼 필요 없어요. 힘의 방향만 바꾸면 돼요. 그러려고 쓰는 게 고정도로고요. 어떨 때는 힘의 이득을 보지 않고 길이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쓰는 거. 힘은 더 줘도 길이의 이득을 보려고 쓰는 게 우리 팔이죠. 이게 3종질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힘의 이득을 볼 필요가 있는지 거리의 이득을 볼 필요가 있는지. 하지만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결과값, 일의 원리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일의 이득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설명한 게 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빗면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물체를 드는데 널판지를 길게 늘어뜨렸을 때 물체의 무게보다 적은 힘으로 물체를 밀어 올릴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널판지를 놓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물체를 놓고 얘를 이 높이 h만큼 들어 올릴 거야. 근데 널판지의 길이가 훨씬 길어서 s야. 예. 자, 실제로 얘를 직접 들어서 여기까지 올리는 일을 하나, 여러분들이 밀어서 여기까지 밀어 올리는 일을 하나, 한일의 양은 어때? 같아. 하지만 널판지를 사용하면 힘의 크기를 뭐 할 수 있다고? 함수. 줄일 수 있다고. 얼마만큼? 얼마만큼? S 사인. 이거 여기서 밀 때 힘 얼마만큼 들어요? 사인 셋. 그쵸. 그래서 세타를 실제로 물체를 밀어 올릴 때는요. 그래서 물체의 무게에다가 밀어 들어 올린 거리를 곱한 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밀어 올릴 때 힘은요. 이거보다 적은 힘이 들어서 그 힘으로 S만큼 이동시키면 돼요. 자, 그랬을 때 한일의 양은 같다고요. 그때 밀어 올릴 때 필요한 힘의 크기가 얼마냐고요? 힘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mg 곱하기 뭡니까? s분의 h. 다시 말해서 빗변분의 높이니까 이 자체가 뭐가 된다? 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밀어 올릴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힘은 사실은 경사면 위에 있는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경사력만큼의 힘을 줘야 밀어 올릴 수 있는 거죠. mg 사인 세타. 알겠습니까? 이걸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 경사면이 짧은 애가 있고 중간 애가 있고 긴 애가 있다. 이때 길이가 길면 길수록 힘의 크기는 훨씬 더 적게 드는 거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머리를 한번 돌릴 때가 됐어요. 아침이라서 잠을 깨셔야죠. 빗면이 있어 보면 같은 높이만큼 물체를 들어 올릴 건데 짧은 빗면이 있고 긴 빗면이 있어. 자, 근데 내가 여기 고정도래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요. 양쪽의 실을 이렇게 늘어뜨리는데 한쪽에 있는 물체의 무게는 m1, 이쪽에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는 m2. 이 빗면의 길이 비율이 2대3 라고 치자. 내가 고정도래로 두 물체를 이렇게 놓고요. 손으로 받치고 있다가 손을 천천히 칠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려가. 한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손을 치니까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데. 인 상황을 만들고 싶어. 손을 쳤는데 양쪽 어느 쪽으로도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아이가 없어. 그대로 정지되어 있어. 자, 그러기 위해서 M1, M2의 질량 비율이 어때야 될까? 3대 라고 말할 것 같아서 M1, M2의 질량 비율을 구하십시오. 싫지 않을까. 자, 이제부터 사고. 여기는 영재 가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 과거 가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 상위권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사고 문제예요. 빨리 해보세요. 몇 대 몇이면 될까? 좋아. 왜 안 움직일까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왜 안 움직일까? 움직여야 정상인데. 그 쪽이 직각이에요. 네. 수직 높이에요. 아니 그 저기는 직각 아니겠구나.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 아, 여기가 직각이냐고? 몰라요. 아씨.
지원 생각했어? 몇 대 몇? 2대3 2대 3. 왜 2대 3이라고? 그거 계산해보면 3H1 M1 2H M2 비율에서 왜 그렇게 비율을 계산해야 돼? 예? 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게 비율을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네 생각의 시작이 뭔데? 왜 그렇게 계산해? 은규 몇 대면? 이 문제 푸는데 생각의 시작점이 뭔데?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은 효과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로 밀어내는 거랑 여기 줄자를 당기는 힘이 이쪽으로 전하면 직각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나눌 때 여기는 고려할 필요 없고 여기랑 여기가 같은 거구나. 여기랑 여기하고 그러니까 여기 왼쪽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 같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 같으면 된다. 네. 자, 줄이다. 실제로요. 내가 손을 치웠는데 물체가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은요. 이 양쪽에서 얘네들이 한쪽으로 기울려면 물체가 실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뭐예요? 당기는 힘이랑 같은 거예요. 양쪽에서 당기는 힘의 크기와 이쪽에서 A라는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이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의 크기가 뭐하면 돼요? 같아서? 정지될 때 네, 정지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 F1과 얘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 F2의 크기가 이 장력의 크기와 각각 어떤 돼요? 같아야죠. 그래서 각각의 합력이 얼마면 돼요? 0이에요. 각각의 물체가 받는 합력의 크기가 0이어서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여야 되는데 얘네들이 받는 합력의 크기가 0이 되려면 어차피 실은 한 가닥이라서 장력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력과 아래로 내려가려는 경사력의 크기가 각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얘 F2와 이 F1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 그러니 이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경사력 M1 곱하기 그래서 2분의 이거 높이를 H라고 할게요. H와 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 M2 곱하기 3분의 높이 H의 크기가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의 힘의 크기가 같아서 정지 상태이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면 된다. 2대 얼마면 되니? 3이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혹시 이 책에 답안지 안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다 있어요. 네. 29페이지 질문. 31페이지 질문. 4번이요. 자, 4번 보시면 저번 시간에 칠판에 커다랗게 그렸던 그 그림이죠. 내 팔. 내 팔은 몇 종질일까요? 저기 그림에다가요. 작용점, 받침점, 힘점 표시해 보시면. 이게 2년 전이 아니죠. 작년에 과거 1차 출석 면담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저는 자사 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 그 자사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시간이 되면 다른 준비는 안 하시고 그냥 과거 입시 한번 본다 생각하고 시험을 미리 보시는 게 연습 삼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수 있는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에서 이렇게 물체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그래서 팔을 지탱하는 뭐가 됩니까? 받침점이 돼요.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연결돼서 근육이 힘을 줘서 내 팔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힘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손이 물체에 힘을 주는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작용점이 되죠. 그럼 이 새끼는 몇 종질이냐? 3종질입니다. 3종질입니다. 그래서 내 팔이 몇 종질의 구조를 가지고 있냐? 작년에 과거 세종과거에서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3종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중학교 때 안 배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출석 면담에 그냥 나옵니다. 되겠어? 자, 그랬을 때 보시면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 얼마입니까? 5. 그 다음에 받침점에서 손까지의 길이 얼마입니까? 보이죠? 그건 안 좋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건 이 근육, 힘점에서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는 돌림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육이 당기는 힘이 얼마라고요? 700N이라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라고요? 5cm라고요. 그럼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700 곱하기 얼마입니까? 0.05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얼마? 35Nm가 팔이 주고 있는 돌림힘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납득해요? 네, 단위 환상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실수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목에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약속입니다. 넘기세요. 32, 33에서 질문. 괜찮아. 넘길게. 34, 35에서 질문. 응? 10. 3번? 12, 13? 자, 다음은 물체의 무게 중심에 대해서 철수, 영희, 민수가 나눈 대화인데요. 자, 이 중에서 바르게 말한 친구를 찾는데 그 친구는 민수만 맞게 얘기하고 철수와 영희가 틀렸다는 건데 물체의 무게 중심은 그 물체의 내부에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꼬맹아, 무게 중심이 내부에만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경우도 존재해요. 어떤 게? 도너츠. 됐어. 네. 그래서 도넛 같은 경우에 무게 중심은 바깥쪽에 있습니다. 되겠냐? 그래서 항상 모든 물체의 무게 중심이 안쪽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아이들은 바깥쪽에 있고요. 그리고 태양계의 무게 중심은 어디 있을까요? 태양계의 무게 중심은요. 됐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 8개의 행성이 있어도 태양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태양도 돌고 나머지 행성도 도는 겁니다. 근데 태양계 말고 다른 천체에서요. 거기에 있는 항성하고 그 다음에 행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무게중심이 바깥쪽에 있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항성도 이렇게 돌고요. 행성도 이렇게 돌아요. 모든 천체는 그 천체 그 규모의 무게중심점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는 걸 우리가 쌍생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되겠니? 그래서 모든 물체의 무게중심점을 따질 때 항상 안쪽에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보이면 되고요. 높이와 바닥 면적이 같은 삼각뿔과 원기둥 중 삼각뿔이 더 안정한 구조를 띠고 있는 이유는 이라고 합니다. 높이와 바닷가의 면적은 같지만 원기둥이 있고 뭐가 있냐면 삼각뿔이 있대요. 그랬을 때 더 안정적인 게 얘가 더 안정적이랍니다. 그래서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면 안정성을 결정하는 기준 2가지가 있죠. 바닥의 면적은 뭐 해야 된다? 넓어야 된다. 근데 얘네들 바닥 면적 똑같잖아요. 두 번째 기준은 뭐죠?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을수록 안정적이다 라고 했는데 원기둥 같은 경우에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지만 얘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얘가 더 안정적인 구조랍니다.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그림은 T자형 물체를 시계 방향으로 기울인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이 상태에서 물체를 놓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닥면 안쪽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닥면을 향해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작용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아이를 그린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바닥면이 여기에요. 여기가 바닥면이에요. 근데 무게 중심점이 바닥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살짝 기울여도요. 원래 바닥면으로 돌아가려는 멋진 말 복원력이 작용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안정적 구조를 아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은 T자형 물체를 시계 방향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원래 놓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라. 자, 회전축은 어디가 중심이야? 회전할 때 중심축이 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야, 받침점이 어디서? A야? B야? C야? 어디를 중심으로 회전해? C죠.
여길 중심으로 회전한 거죠. A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전축은 무게 중심 위에 있다. 자, 회전축은 무게 중심 위에 있다. 회전축이 무게 중심 위에 있습니까? 맞아? 아니죠. 되겠어. 회전축이 여긴데요. 이게 무게 중심 위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체를 기울이면 복원력이 작용한다. 맞죠? 물체를 기울였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작용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돌림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돌림이 평형을 이룬 이 상태로 돌림이 평형이 있잖아요. 그럼 손을 놓으면 이 상태로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발지의 방향으로 회전하잖아요. 돌림이 평형은 아닙니다. 자, 5번.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무게중심은 회전축에 더 멀어진다 라고 하면 얘를 오른쪽으로 더 기울여서 이렇게 만들면 무게중심점은 이제 여기 있으니까 여기겠죠. 그러면 아까보다 회전축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되겠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넘어가죠. 자, 36, 37에서 질문. 여기 괜찮아. 머리핀. 기본적으로 머리핀은 있지 않니? 없는데요. 어?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보자. 36, 37에서 질문 없는 거 맞아? 괜찮아? 안 들려. 15번. 자, 15번이라고 하는 거는 네, 36페이지에 15번. 그림과 같이 책 사이에 종이를 끼우고 이런 거 한번 해봐. 자, 종이를 끼우고 종이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그 위에 동전을 쌓아가는 겁니다. 이때 종이를 아치 모양으로 만들면 더 많은 동전을 쌓아 올릴 수 있대요.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무거운 걸 올리는 것보다 얘를 아치 형태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동전을 올려놓은 게 훨씬 더 많은 동전을 쌓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아치 형태로 만들면 그 밑에 있는 16번처럼 힘이 옆으로 뭐 됩니까? 분산돼요. 그래서 바닥에 작용하는 힘, 압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래서 많은 물체를 들 수 있어서 너네 발바닥이요. 우리 발바닥이 이렇게 아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예. 이게 평평한 평발이면 자기 몸무게 못 견뎌요. 그래서 평발인 아이들이 잘 못 걷는 겁니다. 되겠냐? 그래서 우리 몸에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서 우리 발바닥이 살짝 휘어져 있는 것도 이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자 15번 보시면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더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힘의 평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돌림의 평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물체의 무게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 건 힘의 분산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렇게 다리 같은 거 만들 때요. 우리 조상들은요. 이렇게 다리를 만들 때 직선 형태로 안 만들고요. 여기를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고 이런 형태가 훨씬 더 많아요. 돌파도. 되겠니?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숭례문인가 가면 16번의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숭례문이구나. 여기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자, 38, 39 페이지 질문. 19번. 19번? 19번, 17번. 자, 17번 보시면요. 자, 17번 보시면 거기 고정도로에 몇 개 있냐? 한 개. 움직도로에는? 한 개. 힘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움직도로에 밖에 없으니까 움직도로에 그냥 한 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얘가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거랑 다르게 17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가 움직도로이고 얘가 고정도로인 거 인지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A쪽에 물체를 매다는데 얼마짜리를 매다냐면 300N짜리를 매달았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B쪽에 이렇게 물체를 매달았는데 B쪽에 있는 물체는 100N짜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내가 평형 상태를 만들려고 할 때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물체 B에 가해야 할 힘 이거를 얼마의 힘으로 더 당겨줘야지
아무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을까. 이제 이 얘기예요. 자, 움직돌에는 힘을 몇 분의 1로 줄여요? 2분의 1로 줄이니까요. 300N짜리 물체를 매달아 놓고 돌림이 평형이 되려면 이 줄에 줘야 되는 힘이 150이란 말이야. 그쵸? 근데 이 실이 이렇게 한 가닥인데 여기에 100N짜리만 매달려 있으면 돌림이 평형이 안 되잖아요. 힘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쪽에 50N의 힘을 더 주면 돼요. 그런 얘기예요. 되겠어? 그래서 이 물체와 내가 잡아당긴 힘이 150 만들어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19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두께, 모양, 밀도가 일정한 1m짜리 자를 받침점 위에 놓고요. 자의 왼쪽 끝에다가 1kg짜리 물체를 매달아 놓고 밑줄 쳐 돌림이 평형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근데 너네 신기한 거라 거기에 막대기 하고요. 받침점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 끝에다가 1kg짜리 물체만 매달아 놨는데 돌림이 평형이야. 여기 안 눌렀는데. 왜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네. 막대의 무게 때문이에요. 됐어. 막대의 무게가 이렇게 작용해서 이 힘하고 이 힘이 돌림의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막대는 100cm짜리니까요. 됐죠? 무게 중심은 50cm 떨어져 있는 여기에 막대의 무게가 F만큼 작용할 거고 받침점은 왼쪽에 있는 이 물체로부터 40cm 떨어진 곳에 있대. 그러면 이제 알겠죠? 얘가 만드는 돌림힘과 얘가 만드는 돌림힘의 평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요 1kg니까 10N의 힘으로 40cm가 0.4 떨어진 곳에 돌림힘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F가 그래서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10cm니까 0.1m 떨어진 곳에 있어. 그래서 얘가 4니까 얘는 얼마인데 40N이어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 막대의 무게는 40N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합니다. 돼? 돼? 되겠어? 자, 그래서 보시면요. 1번 받침점의 오른쪽 끝부분의 자의 무게 중심은 받침점에서 얼마 떨어진 거? 0.1m 떨어진 곳에 있어야 됩니다. 왜? 전체가 100cm니까 50cm 떨어진 곳에 있어야 되니까 받침점으로부터 0.1m 떨어진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거 답이 이상하죠? 오른쪽 거에서만 이렇게 중심이라 말한 거 아니에요? 나 오른쪽 잡아서 그러니까 받침점의 오른쪽 부분에서 자의 무게 중심은 받침점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뭐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에 있는 무게만 생각해서 받침점에서 그 오른쪽 부분에서의 자의 무게 중심은 오른쪽 부분에서의 무게 중심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야 됩니까? 받침점의 오른쪽 부분에서 자의 무게 중심은 받침점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합니까? 아 얘기하지. 오른쪽 부분만의 무게 중심을 그래가지고 60cm 차들 무게중심 30. 자, 이 문제를요 조금 복잡하게 풀어볼게요. 이제 조금 복잡하게 풀어보면 이제 이 문제는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어요? 자, 막대가 있는데 전체는 100cm야. 결과값은 똑같아. 전체가 100cm인데 요만큼 40cm는 이 막대 왼쪽에 있죠. 네. 그러니까 전체 100cm 중에서 40cm의 무게중심은 여기로부터 20cm 떨어진 곳에 X라는 힘이 작용할 거야. 네. 그치? 그리고 나머지 60cm의 무게중심은 60cm의 가운데 30cm 떨어진 곳에 여기에 Y라고 하는 만큼의 무게가 있겠지. 되겠냐? 근데 얘네들의 무게 비율은 어떻게 되니? 40cm와 60cm니까 얼마? 2대 3이야.
맞냐? 맞아? 그래서 여기를 2x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라고 하면 돼? 3x라고 하는 무게가 요만큼 떨어진 곳에 있어 라고 잡아도 똑같아. 됐어? 네.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제 얘는 어떠냐면 왼쪽에는 작용하는 힘이 두 개가 있어. 받침점으로부터 40cm 떨어진 곳에 10N의 힘이 잡아당기는 힘하고 요 40cm에 해당되는 무게중심 여기서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지. 되겠어? 그래서 보시면 얘는요 10 곱하기 0.4라고 하는 힘에다가 요거요. 그래서 2x 곱하기 0.2라고 하는 힘이 작용해. 그리고 오른쪽은요 이거 60cm 중에서 30cm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3x라는 힘이 눌러. 요렇게 풀겠다는 거야 이 책은. 됐어?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4 더하기 얘 얼마니? 0.4x는 요거 계산하면 0.9x. 그래서 이거 넘기시면 0.5x는 얼마? 4. 그래서 x는 얼마 나오니? 얼마 나온다고? 8. 됐어? 자, 8이니까 이거 전체 막대기의 무게는 5x죠? 됐어? 막대기 전체 무게는 5x야. 그래서 막대기 전체 무게가 얼마라고요? 40. 네. 이렇게 구해도 막대기의 무게는 나와. 알겠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이렇게 하면 쓸데없는 계산이 늘어나는 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체 막대의 무게가 여기 있어 라고 해서 막대의 무게를 구합니다. 되겠니? 그래서 막대의 무게를 구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쪼개서 해볼게 라는 뜻이야. 됐어?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막대의 무게중심은 받침점부터 30cm 떨어진 곳에 있다고 치고 계산해봐.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도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 알겠니? 네. 그래서 양쪽의 무게를 다 고려하고 풀 거냐 아니면 전체 무게가 그냥 여기에 있다고 하고 풀 거냐. 우리는 간단하게 풀 때 이렇게 합니다. 되겠어? 간단하게 풀 때는 전체 무게가 그냥 하나의 무게중심점에 있다고 풉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답이랑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답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푸는데 얘는 세분해서 찢어서 해봐 라고 하는 문제로 준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수능 볼 때 이렇게 하십시오. 됐어? 간단하게 풀어야 되니까. 이 책은 양쪽을 찢어서 생각해봐 라고 하는 문제를 주신 거네요. 그래서 자의 무게는 40N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양쪽을 찢어서 했네요. 네, 괜찮은 문제네요. 아마 이 문제가 연재 기출일 거예요. 이렇게 찢어서 보는 거. 자, 넘어오세요. 40, 41에서 질문 1번. 자, 1번은요. 질의 다른 구조로 얘를 축바퀴라고 합니다. 옆에서 보면 이 모습인데 이걸 정면에서 보면 커다란 바퀴 안에 작은 바퀴가 동시에 회전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중에서 작은 바퀴에 무거운 물체 있고요. 긴 바퀴에 있는 실을 잡아당기는 형태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축바퀴라고 합니다. 작은 바퀴의 반지 이름은 스몰 r, 큰 바퀴의 반지 이름은 라지 r. 자, 그리고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는 w, 내가 당기는 힘의 크기는 f라고 하겠어. 뭐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밑줄 일정한 속력으로 당길 거야. 자, 물체를 그대로 정지시키거나 일정한 힘으로 회전시키게 할 때가 바로 돌림인 평형일 때입니다. 그래서 돌림인 평형 상태를 유지해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속력으로 높이 h만큼 끌어올릴 거니까 얘가 올라간 높이가 h야 뭐 이런 얘기를 주고 있어요. 자, 이때 내가 얘를 당기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가 얼마니? 라고 하면 꼬맹아 여기가 받침점 고요. 여기가 작용점, 여기가 힘점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길이 b는 라지 할 때 스몰 r이니까 힘의 b는 거꾸로 스몰 r 대 라지 r의 비율이면 되겠죠. 맞아. 그래서 힘의 b f 대 w는 스몰 r 대 라지 r의 비율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F는 W 곱하기 뭡니까? 라지 R분의 스몰 R 이렇게 가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F이다.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F면 돼요? 아니죠. 무슨 만큼? 등속도로 움직이니까 얘 무게가 W면 실이 잡아당기는 힘도 얼마? W만큼 줘야죠. 그래야 물체가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손이 줄을 당기는 힘이 한 일은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이 줄을 당기는데 한 일과 물체가 올라가면서 받은 일의 크기는 어때야 돼? 어때야 돼? 같아야죠. 일은 항상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일이 얼마입니까? W짜리가 H만큼 올라간 거죠. 그러면 힘은요. F라는 힘을 줘서 S만큼 내린 거죠. 그랬을 때 이 S 길이가 얼마인지를 보셔야죠. 그 S 길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얼마면 되겠습니까? F 분의 W 곱하기 H죠. 맞아?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길이 비율이요. 얘가 라지 R 대 스몰 R이면 움직이는 거리 비율도 라지 R 대 스몰 R이면 돼. 맞아? 네. 자, 길이 비율이 라지 R 대 스몰 R이면 되는데 내려가는 길이는 모르니까 S. 내가 올라간 길이는 얼마냐면 H. 그럼 요거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당겨줘야 되는 거리 S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H 곱하기 스몰 R분의 라지 R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를 당겨야 됩니다. F라는 힘을 줘서. 그래서 내가 힘이 한 일은 F 곱하기 H 곱하기 스몰 R분의 라지 R 이렇게 한 게 힘이 한 일이기도 합니다. 되겠어?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래서 FH라고 쓸 수는 없다. 그래서 H는 여기 올라간 거리고요. 이거 내려간 길이는 H가 아닙니다. 되겠어? 그렇게 쓸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돼? 이해돼? 오케이. 넘어가. 마지막이야. 42페이지 질문. 괜찮아? 하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돌림 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때부터 물투에서 내려온 과정이 바로 돌림 힘. 이게 물투에서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그럼 책을 살짝 덮으시면 틀리면 뒤진다. 문제 안 어렵게 됐어. 뒤집다. 차라리 원래 5분 안에 해결하자. 선생님 그 3번 잘렸는데요. 그 3번이 잘렸어? 반지름 보다로 해서 잘렸어요. 어디가 잘린 거야? 네. 다 보이지 않아? 바퀴의 반지름보다 지뢰와 같은 원리로 돌림힘을 얻는 장치로 큰 바퀴의 반지름이 작은 바퀴의 반지름보다 큰 바퀴의 반지름이 작은 바퀴의 반지름보다 크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데 너무 당연해서 자르셨나 본데? 이렇게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다 야. 큰 바퀴의 반지름이 큰 바퀴의 반지름이 작은 바퀴의 반지름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굳이 해야 될까?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아니 뒤에 다른 설명 주실 수 있어요? 큰데 큰 바퀴의 반지름이 작을 수도 있지.
생각해볼게. 서로 닮은 거 아니야? 닮고 있어. 기억이 안 나. 네모 안에다 적어야 돼 정답을. 밖에다 적어도 돼. 정답만 적어. 제발. 어려운데. 오늘은 좀 빨리 해주시죠. 누름핀 있으면 안 움직여요? 네? 누름핀 있으면 안 움직여요? 뭐가 있으면? 누름핀이요. 누름피는 또 어딨어?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3번. 3번? 네. 네. 네.
번에 정한 거예요. 한 번씩 찍어봐요. 한 번씩만 이제 나가서 시험 받는 거. 자, 2분 안에 해결. 예. 이게 원래 이 정도예요. 응? 이 갈고리가 원래 이 정도예요. 안 들려. 이 갈고리가 원래 이 정도예요. 원래 이거 자, 채점 하면 안 되는 사람. 네. 자, 1분만 기다릴게요. 어려운데요? 3번이 제일 어려운데. 1분에 1분이 더 어려워. 고르에서 원래 아이랑 맞춰봤어. 자, 다음 주까지 내신 수업 들을 건지 몇 시에 들을 건지 신청받을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땐 부모님들하고 얘기하셔서 내신 수업 신청할 건지 몇 시 타임에 들을 건지를 확인해 오시면 되고 은교는 신청을 해 놓으셨어요. 쓸 거야. 저번처럼 교재만 구입해도 되고요. 그냥 외우는 거밖에 없는데 이거. 채점할 준비. 빨간 펜. 없어요. 파란색. 없어. 거기 다 물어라. 자, 1번이요. 자, 1번에다 보니 돌리는 돌림이. 2번 운동. 회전 안 되잖아. 그래? 회전. 니가 틀렸네. 자, 3번 볼래. 모르려. 큰 바퀴와 작은 바퀴가 있는 게 도르래요. 아까 그린 축바퀴. 축바퀴. 3번 아니 4번 힘 돌리는. 힘 돌림인. 5번 바닥면. 바닥면 안쪽 또는 받침면 안쪽 이렇게 쓰시면 돼요. 6번 5번. 보건력. 보건력. 자, 2-1번부터 순서대로 X 동글 동글. 3번이 얼마일까요? 꼬맹아, 받침점이 누름핀이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10cm인데 거기에 수직한 방향 힘작용하게 해야죠. 근데 거기에 있는 5N은 수직하지 않죠. 그럼 그 5N의 힘을 뭐 해야 됩니까? 분해하셔야죠. 지금 이 방향으로 5N의 힘이 작용했지만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여기죠. 그러면 이 거리와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비스듬한 방향의 힘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나눠서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이 세계가 대각선이다. 그랬을 때 이 힘이 물체를 회전시키는 돌림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각도가 30도이면 알죠? 이 크기는 뭐에 해당되냐? 이
이거는 사인 세타 값이죠. 네. 맞니? 그래서 얘는 5 사인 세타 값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는 2.5N이야. 요 얘기야. 그래서 2.5N의 힘으로 0.1m 떨어진 곳에서 힘을 줬기 때문에 돌림의 크기는 0.25Nm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무게중심이 여기 많아요. 자, 물투 가면 싸그리 다 비스듬한 방향밖에 안 줘. 그러면 힘을 계속 수평과 수직으로 분해해서 계속 문제 풀어야 돼요. 개미쳤네. 자, 4번은 얼마하게? 20. 5번은 2. 6번 보건력, 복원력과 힘, 힘. 7번 순서대로 X 동글. 자, 소문항 다 찢어서 세면 16문제. 맞은 게 생각이. 당연히 무게중심 여긴 줄 알았지. 무게중심이 아니라 그거지. 최민상 13개. 시연 13개. 은교 12개. 예지 15개. 시우 15개. 지환이 15개. 하은이 13개. 승준이 13개. 현지 13개. 제가 설명해야 되는 게 또 있을까요? 없어? 괜찮아? 네. 자, 빠른 속도로 10분만 쉬었다가 오늘은 두 단원을 할게요. 운동량, 충격량, 일과 에너지. 와 너무 어려운 얘만 내 운동량 충분하지. 어차피 다 아는 얘기잖아. 몰라요. 기억 안 나요. PV밖에 그럼 다시 레벨 1